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하나마이크론이고요. 일단 이 영상은 명절 연휴 때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주로 차트, 수급,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흐름, 업황 이런 것들 위주로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? 근데 보통 이제 명절 연휴 때 저희가 특별 편으로 그냥 업로드를 추가적으로 해드리는데, 평상시에 제가 이제 기사 같은 건 잘 안 보여드리거든요. 왜냐면 그냥 저만 봐도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. 근데 지금 반도체 쪽이 물론 주가가 최근에 좀 안 좋긴 했지만 이후 전망이 중요한 거잖아요. 그쵸? 어쨌든 반도체든 2차전지든 향후 전망 혹은 성장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저런 이슈들 뭐가 있는지 혹은 리포트는 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반도체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은 저점을 좀 찍었다 라는 관점이 좀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,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업황이랑 상관없이 좀 의미 없는 하락과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죠.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건드는 그런 성격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, 21년 하나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외주 임기공 계약철 당시 비나 매출에 대한 매출 성장률,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뒤에 엎어버린 게 HBM입니다. HBM이 반도체 쪽에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됐고요. 이걸로 인해서 하나마이크론이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는, 이건 후공정이거든요.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패키징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, SF의 반도체, 두산테스나 이런 기업들이 좀 같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후공정 쪽은 어떤 세계적인 점유율로 따지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유명한 기업들이 워낙에 그 해외 점유율들을 다 가져가고 있고, 우리나라 기업들은 애초에 그 점유율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, 우리나라 기업만 해도 일단 SK 하이닉스랑 삼전, 그리고 이 두 기업이 HBM의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는 만큼 딱히 하나마이크론한테 해외 점유율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모멘텀으로 중요하지는 않다. 기존 하나마이크론의 SK하이닉스 매출 비중 20% 불과했지만 베트남 법인 고성장에 따라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. 또 하나마이크론이 이런 게 또 하나 있는데, 메모리랑 비메모리 또 매출 비중이 거의 반반입니다.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주가 강세가 나온 것도 있지만 다른 반도체 쪽 종목들보다는 좀 주가 방어가 잘 되는 편에 속하거든요. 그래서 물론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어떤 그 대장의 포지션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, 저는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 혹은 향후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그냥 매출 전망치 같은 걸 보면은, 우리가 그냥 쉽게 네이버에 종목을 검색하면은 바로 이제 기업 분석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? 이게 어쨌든 그렇게 부정확한 게 아니에요. 연간으로 보면, 그렇죠? 23년에 저점 찍고 확실히 좀 반등이 이 구간에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, 상반기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좀 반영을 해주는지 요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25년에는 더욱더 좀 성장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반도체는 향후 1, 2년 동안은 그게 중장기 투자건 혹은 단기 관점의 트레이딩이던, 저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주도 업종의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. 2차전지는 제가 볼 때 올해가 약간의 그 고비 같은 구간이 될 것 같고, 상반기를 좀 어떻게 버티는지 요게 조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.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또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봐도 반도체가 갖는 우위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.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주도권을 좀 자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좀 더 우위 있고, 어떤 매출의 가시적인 어떤 변화, 그게 하이닉스가 일단 HBM의 가장 좀 그 세계 점유율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, 삼전이 이제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, 지금 삼전이 의외로 수율을 많이 못 맞추죠. 수율을 많이 못 따라가가지고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좀 독주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늘어난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긴 합니다. 국내 1위 후공정 업체고요.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공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통 접근을 했지만,
이제는 뭐 후공정 쪽도 굉장히 중요하죠. 뭐 두산테스나 같은 기업도 어마어마한 이제 두산 그룹주 중에서는 굉장히 또 견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다른 반도체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반반 또 영위하고 있는 거. 그 다음에 뭐 하나머티리얼, 종속회사죠. 하나머티리얼의 존재와 그리고 HBM의 성장, 그리고 하이닉스의 비중이 또 매출 비중이 올라간 부분들. 이러면 결국 HBM의 성장에 따라서 하나마이크론의 어떤 실적이나 주가도 똑같이 저는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. 뭐 보릿고개 다 지났고 지금 주가가 어쨌거나 쭉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성장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. 의외로 23년이 실적 안 좋았을 때 그때를 잘 버텼고요.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뭐 22년의 주가가 엄청 안 좋았던 것도 아니죠. 빠진 부분 거의 뭐 그대로 회복을 해주고 이미 거기에서 절반 정도 더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다소 좀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반도체 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주가는 좀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일단 뭐 PBR이나 뭐 PER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PBR 1에 대한 기준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하나마이크론은 향후 이제 성장 전망치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마이크론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갖는 또 장점, 뭐 이런 것들 설명드린 거니까 의외로 그냥 반도체다라고 하고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향후 그 전망에 대한 것들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모신 청 누르시고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. 또 저 PBR 종목들 저희가 수혜주 정리해가지고 제공해드리니까 이거 같이 한번 또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. 2월 시장 뭐 굉장히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파이팅하고 신규 매수도 열심히 하시고 명절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